제8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소설. 아버지의 눈, 심은신. 하늘빛이 푸른 그림자로 반사된 백색 땅 위에 한 남자가 걸어간다. 작은 키에 똥똥한 몸매지만 걸음만은 재빠르다. 짧은 팔로 부지런히 공기를 가르며 그가 서둘러 걸어가는 배경 저쪽에는 암청색 바다가 도사리고 있다. 그가 걷는 방향과 이유를 구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줌아웃으로 몰아줘야 하는데 무거운 어깨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주민으로 렌즈를 당겼다.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바다와 무수히 떠 있는 빙하는 처음부터 풀프레임에서 제외하고 크롭바디로 연속 촬영 셔터를 눌렀다. 관찰 부스에서 찍는 건 한계가 있어. 가까이 다가가야 말 그대로 생태를 찍을 수 있는 거지. 어깨를 움츠린 채 뜨거운 커피를 홀짝거리던 선임 연구원이 참견했다. 남극으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의 눈에 벌써 그리움이 잔뜩 묻어 있다. 30분 남짓 관찰 부스에 앉아있는 동안 피사체 너머 먼 북쪽 하늘을 가늠하는 그의 눈길을 서너 번 보았다. 그의 말대로 젠투 펭귄물이 가까이 다가가 찍으면 좋겠지만 자연 그대로를 담기 위해선 부스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의 평온한 삶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어제는 어쩔 수 없이 군서지 한가운데로 들어가 한 녀석의 몸을 잽싸게 낚아챘다. 이동 위치와 방향, 속도를 알려주는 바이로깅 장치를 녀석의 등에 부착해야만 됐다. 무례한 침입에 놀란 녀석은 짧은 팔로 얼굴을 가격해왔다. 수컷의 완강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장치를 부착하는 동안 녀석을 부둥켜 안고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의 말을 주문처럼 외우는데 아팠다. 아주 잠깐 녀석의 눈과 내 눈이 똑바로 마주쳤을 때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생존의 무게 외에 인간의 연구 욕심까지 등에 업은 녀석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새끼들이 부화했으니 앞으로 두어 달은 와글와글 시끄럽겠구먼. 작년에 여기 왔다가 한국 돌아가서도 쟤들 소리가 사라지질 않더라고. 귀에 연구 칩으로 심어진 것 같더라니까. 선임 말에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난 어차피 펭귄 울음소리로 현실의 소리를 덮어버리려 먼 남극까지 왔으니까. 실업자 생활도 은수와의 관계도 묵은 상처도 펭귄 울음소리로 교체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카메라 렌즈 안에서 걸어가던 수컷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본다. 눈 위 흰 얼룩무늬가 선명하고 부리도 선홍색에 가깝다. 암컷들이 흠모할 미남이다. 부리로 발밑에 놓인 큰 돌을 물어 올리는데 힘겨워 보인다. 잘생긴 부리가 훼손될까 걱정이다. 뒤뚱뒤뚱 암컷이 기다리는 돌무더기에 이르러서야 내려놓는다. 새끼가 이미 부화한 둥지를 보완하는 녀석이 대견하다. 카메라 렌즈에 바짝 붙인 얼굴이 이상하게 화끈거린다. 은수 혼자 번 돈으로 지난 1년을 지탱했다. 화학연구소 계약직 연구원인 은수 월급만으론 둘이 생활하기에 빠듯했다. 3년 내내 그녀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기생했지만 그래도 처음 2년간 돈을 벌 때는 절반의 생활비를 댔고 가끔은 그녀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줄 수 있어서 떳떳했다. 대학 CC로 만나 오래 교제해오다 은수의 집으로 들어간 지 만 2년이 됐을 때 실직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 엘사바이오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으로 일했지만 이렇다 할 실적 없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정리해고 됐다.
은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남극까지 숨어든 건 남자로서 둥지를 만들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제때 집을 짓지 못해 군서지 주변에서 얼쩡대는 수컷 펭귄들처럼 말이다. 저기 제일 가장자리에 집 지은 상이 있네. 전체 무리에서 왕따 당한 건가? 김 박사, 저 쌍도 한번 찍어놓지. 전체 구도 속에서 얼마나 외로운지를 보여주면 구독자들도 흥미를 느낄 것 같은데. 주민 상태의 렌즈를 선임이 가리키는 외곽 쪽으로 옮겨 가장자리에 집 지은 펭귄 부부를 피사체로 잡았다. 알나을 자리를 찾다가 다른 쌍에게 쫓겨나고 밀쳐져 외곽에 허술한 집을 지은 게다. 가장자리는 위험하고 춥다. 새끼가 괭이갈매기 같은 도적에게 당할 우려도 있다. 세상의 끝, 한국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남극에도 여전히 안전한 집은 필요해 보인다. 저런 위험한 자리에 허술한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 종족을 보존해야만 하는지 본능이란 것에 화가 난다. 가장자리에서까지 새끼를 키우려는 어리석은 욕심이 보기 싫다. 아버지가 실종된 후 가족들은 강북에서 서울 외곽으로, 그리고 위성도시로, 다시 위성도시의 외곽으로 여러 번 옮겨 다녀야 했다. 원심에서 멀리, 더 멀리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면서도 끝까지 초라한 집을 유지하려 했던 가족을 생각하면 아프다. 춥고 위험한 가장자리에서 어머니는 홀로 새끼들을 키웠다. 사실은 나도 한 계절 몸을 의탁할 집을 찾아 이곳까지 온 건지도 모르겠다. 은수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쉬는 동안 구립도서관에서 전공 관련 책만 읽었다. 매일 오전 9시면 도서관에 도착해서 저녁 7시까지 책에 묻혀 지냈다. 연구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극지연구소 구인 광고를 보게 됐다. 겨울 한정 남극연구원 12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여름이 도래한 남극으로 내려가 펭귄의 생태를 연구하고 결과물을 생산하는 일이었다. 지독하게 매력적이면서 지독하게 두려운 구인 광고 문구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부담스러운 현실을 떠나 돈은 벌 수 있지만 남극은 너무 멀고 추운 곳이었다. 은수의 집으로 돌아가 책상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빛바랜 지구본을 들여다봤다. 23.5도 기울어진 지구본에서 남극은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야만 볼 수 있는 대륙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 무시무시한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야 닿을 수 있는 땅이었다. 생물학이 전공도 아닌데 펭귄 연구라니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가지 말자고 바로 결론을 내렸다. 몇 시간 무거웠던 마음이 그제야 가벼워졌다. 그런데 문득 새벽녘에 깨어 옆에 누운 은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언젠가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진이 내가 나한테 보여주는 건 껍데기뿐인 것 같다. 난 왜 아직도 내 진심을 알 수 없지?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고 가치관도 비슷한데 왜 아직도 소울메이트는 아니란 생각이 들까?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은수 얼굴에 운명을 들이우고 있었다. 피곤으로 골아떨어진 그녀의 얼굴 보기가 버거웠다. 떠나지 않기로 결론 내린 지 불과 5시간 만에 답답한 현실에서 무작정 떠나보기로 다시 마음을 바꿨다. 의도 밖의 반전이었다. 인천공항에서 파리를 경유해 남미로 내려왔다.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 내려 다시 전세기로 서남극에 위치한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 킹조지 섬까지 들어왔다. 남극으로 오는 내내 세상의 끝을 찾아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극단의 땅,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비행기가 아르헨티나와 킹조지 섬 사이 드레이크 해협을 지날 때는 아예 두 눈을 감아버렸다.
좌석의 팔걸이를 꽉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길 같았다. 백색 땅에 나를 내려놓은 비행기에 대올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픈 욕구를 억지로 삼켰다. 도착한 날 밤 악몽을 꾸었다. 배가 암총색의 거대한 해구에서 침몰의 아득한 심해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바다에는 거친 바람이 불어왔다. 수직으로 침몰하는 배에 탄 건 나였다가 아버지였다가 종잡을 수 없었다. 심해로 빨려 들어가면서도 폭발로 뜬 내 두 눈은 징그러울 만큼 짙푸른 바다색을 보고 있었고 몸은 경기하듯 부르르 떨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암흑의 심해. 음이 소거된 내 비명에 놀라 잠이 깼다. 식은땀을 흘리며 헐떡이는데 한국에선 희미했던 아버지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밤 공간은 달리 관찰 부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바다는 그런대로 괜찮다. 가까이 다가가지만 않는다면 바다는 내게 은수와의 관계도 앞으로의 진로도 잠깐 잊게 해주는 청량마취제다. 아미로서 집을 지어 새끼를 키우는 펭귄도 집이 필요해 세상 끝까지 도망쳐온 나도 모두 바다를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무난히 생을 마감할 순 없을까. 문득 디스토피아적인 소망이 생겨난다. 연구원 세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다. 연구 기지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오늘 하루는 서로 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오전에 이때 선임과 내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감정이 예민해졌다. 지금부터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금원입니다. 팀장님이 금원령을 내렸다. 겨우 세 사람밖에 없는 고독한 기지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갈등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날은 금원하기로 한 규칙은 기지에 도착한 첫날 합의한 약속이었다. 불협 화음 때문에 연구 과제를 제때 마치지 못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야 한다. 남극의 여름은 짧다. 광폭한 바람 블리자드가 불어오기라도 하면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기지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 쉐빙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펭귄의 잠수 행동을 직접 관찰하자던 선임의 의견은 타당했다. 암수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는 젠투 펭귄은 이 기간에 한 번 먹이를 구하러 가면 최대 닷새 정도 바다에 머무는 특성이 있어서 잠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적기이다. 그런데도 나는 절대 못하겠다고 반항했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 대신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곱절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선임은 기가 막히는지 막말을 던졌다. 김우진 박사, 남극 연구원이 쉐빙선 안 타겠다는 게 말이 돼. 펭귄의 터전은 바다가 7할인데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연구하냐고. 혹시 바다가 무서워요? 무슨 트라우마 있어요? 나는 당신이 관찰하는 펭귄이 아니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오지랖 넓은 그가 미웠다.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태도가 부담스럽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대인 방식을 사람을 향한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발 그냥 짐작만으로 넘어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인간관계 갈등이나 겪으려고 무시무시한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 남극까지 왔는지 자괴감이 든다. 일은 쌓여있고 일과는 바쁜데 내부 공기는 너무 적막하다. 기억 속 아버지는 내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습관처럼 말했었다. 어떻게 해서든 공부시켜 줄 테니 너는 바다 위좁은 배 위에 있지 말고 넓은 땅에 두 발 딛고 꿈을 펼치며 살아야 해. 그 말을 하는 아버지 표정이 너무 진지해 보여서 가끔은 아버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 말 때문이었는지 아버지가 도보 항구에서 사다 준 영국산 지구본을 자주 들여다봤다. 10살 생일 선물이었다. 지구본에 그려진 남극은 고개를 한참 옆으로 기울여야 볼 수 있는 땅이었다. 아버지 표현대로라면 넓은 땅이니까 그곳에 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말대로 넓은 땅으로 떠나왔지만 아버지가 당부했던 꿈에는 근접조차 못했다. 겨울 한 계절 피신하듯 여기 와 있을 뿐이다. 아버지 꿈까지 업은 무거운 내 꿈은 지금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지. 신선한 마음을 달래려 기지 밖으로 나왔다. 극지연구소 공식 트위터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오겠단 메모만 남겨두었다. 멀리 넓은 바다까지 피사체로 넣어 줌아웃하는데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린다. 차갑게 도사린 바다가 풀프레임 안으로 들어온다. 조리개를 활짝 열어 빛이 풍성하게 들어오도록 노출시켰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와 생태를 촬영해 극지연구소 공식 트위터에 올리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은수는 한 번이라도 트위터를 봤는지 아닐 것 같다. 관찰 부스로 가다가 모기를 구하러 일제히 바다로 향하는 펭귄들을 만났다. 무시무시한 바다가 싫었지만 거리를 두고 찍기로 하고 무리를 따라왔다. 해안선에 이르자 그들은 단호하게 바다로 뛰어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녀석도 망설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바다는 트위터로 보는 천국이 아니라 목숨 걸고 맞서야 할 밥벌이 장소 같다. 천적들이 득실대고 빙하 조각이 떠다니는 바다가 무섭지 않으냐고 아비 펭귄에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줄지 궁금하다. 어쩌면 내 아버지와 비슷한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버지가 마지막 원양어선을 타러 간 20년 전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적도를 넘어가는 배를 탈 때 아버지는 항상 겨울 새벽에 집을 나섰다. 그날 엄마는 6개월 이상 집을 떠나 있을 남편을 위해 따뜻한 새벽밥을 지었다. 단잠에 빠졌다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잠깐 깼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아버지가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먹는 모습을 얼핏 본 듯도 하다. 그때 희미한 강막 밖으로 보이는 창은 아직 캄캄했다. 다시 홍건한 잠으로 빠져들면서 새벽밥 먹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또 배 타러 가요? 깜깜한 새벽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 우진이 못 먹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 아버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멀고 먼 바다 위에서 거대한 다랑어를 건져 올리던 아버지의 힘찬 팔뚝도 아들 못 먹이는 걸 제일 무서워했던 것 같다. 아버지를 삼킨 무서운 바다가 가까이에 있다.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 등에서 겨울 새벽 멀고 먼 길을 나서는 아버지 등이 보인다. 결국 쇠빙선을 타고 바다로 나왔다. 팀장님과 선임도 함께이다. 선임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풀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었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 남극에서 배를 타는 건 상상조차 못했다. 나는 남극 땅에 온 것이지 무시무시한 바다 위에 있으려고 온 게 아니다. 바다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위로 드니 차가운 하늘에 날카롭게 퍼지는 햇살이 곧 칼날 같다. 호흡이 버겁다. 갈등을 불사하며 배를 타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중재에 나선 팀장님의 한마디 때문에 결국 고집을 내려놨다. 김우진 박사, 가기 싫은 곳에도 사랑하니까 가는 거, 난 그게 연구라고 봐요. 그때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그랬는지 팀장님은 지갑 속에 넣어둔 사진을 꺼내 내게 보여줬다. 초등학생 딸과 유치원생 아들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때요?
예쁘고 무서운 녀석들 때문에 내가 살아요. 매년 남극에 오면 요 녀석들이 그립고 집으로 돌아가면 펭귄들이 또 그리워요. 이젠 펭귄들도 자식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바다에서 크릴 새우 사냥하는 펭귄을 관찰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다. 그런데 결빙 해역에서 얼음을 부수며 나아가는 스크루 엔진 소리만 들어도 눈앞이 아찔하다. 유빙 앞에서는 아래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에 피가 날 것 같다. 최대한 바다를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펭귄의 동태에만 초점을 맞췄다. 주민을 유지하고 있는 카메라가 파르르 떨린다. 입수하자마자 펭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 마리가 모여들어 무리를 이루는가 싶더니 바닷물 위로 몸을 점프하면서 헤엄친다. 땅 위에서 뒤뚱거리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빠르기가 바다에 쏘아대는 다발의 미사일 같다. 직선으로 헤엄치지 않고 계속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움직이는 통에 따라가며 촬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튀어오르듯 날렵하게 몸을 날리는 젠투 펭귄 무리에게서 강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격렬한 동작을 쫓는 눈이 너무 어지럽다. 얘들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움직이죠? 물 밖으로 점프하는 것도 변침변속하는 것도 포식 동물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헤엄 자체가 그야말로 사투죠. 멀리서 보면 멋진 광경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목숨을 건 부정이에요. 팀장님 대답 위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진다.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 겨울 새벽 집을 나선 아버지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어도 어쩌면 태양 위에서 쏟아놓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펭귄의 소경처럼 우렁차고 높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푸른 힘줄이 불끈불끈 솟는 아버지의 팔뚝. 아비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세상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원양으로 나간 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가 탄 원양어선은 남미 아르헨티나와 남극 대륙 사이에 출렁이는 드레이크 해협에서 침몰했다. 한국에서 조사위원들이 급파됐다.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 광폭한 바람 블리자드가 불어왔고 바람에 흔들리던 선체가 빙산에 부딪혔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위원들의 보고서 안에서 아버지는 사망이 아닌 실종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 침몰 이후 시신을 찾지 못한 채로 20년이 흘렀다. 분명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는데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나는 깊은 해구 아래 어디에선가 아버지가 여전히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을 것 같은 착각에 시달리며 자랐다. 거울 속의 거울, 또 그 거울 속에 거울처럼 침몰하는 배는 수백 수천에 반복되는 영상으로 나를 따라다녔다. 아버지가 사다 준 영국산 지구본으로 드레이크 해협을 거의 매일 찾아보았다. 남미와 남극 사이 좁은 해협엔 드레이크 패시지라고 명명돼 있었다. 드레이크 패시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12살 꼬마는 어려운 지명을 가만히 읊조려보곤 했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나 무섭게 파도가 일어나는 그곳에 광폭한 바람, 블리자드가 부는 날, 빙산에 선체가 부딪힌 원양어선이 암청색 바닷속으로 서서히 침몰하는 광경을 수천 번 상상했다. 어두운 겨울 새벽, 먼 길을 떠난 아버지가 바다로 빠져드는 사파는 지우고 지워도 내리에 심은 영구칩처럼 무한 재생됐다. 쟤들 저렇게 물 위로 뛰어오르면서 겨우 숨을 쉬는 거지. 사투가 따로 없어. 가만 보면 종족 본능이란 게 진짜 무서운 거야. 김 박사 트위터 제목으로 바다보다 무서운 종족 본능 어때? 내가 세빙선에 함께 오르자 미안했던지 선임이 계속 부연 설명을 늘어놓는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 두고 종족 본능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줄 모르나 싶어 괜히 언짢다. 이상하게 나답지 않다. 누구보다 종족 본능을 혐오한 건 나였는데 은수도 종족 본능을 혐오했다. 둘씩 셋씩 자식 낳아 오직 양육만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삶의 혀를 찼다. 그녀에게 자식이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아이 없이 생활하다가 언제든 상대가 부담스러우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사랑을 원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2배 수입으로 여유롭게 하는 딩크족 패턴에 우리는 동의했다. 함부로 누군가를 책임졌다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남극으로 떠나오기 이틀 전 은수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다. 심파대사 같은 말하는 내가 혐오스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절대로 내가 책임지라고 하는 말은 아냐. 내 실수가 크니까. 그래도 너랑 나랑 함께 만든 일이니까 적어도 내가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 임신했어. 아직 혼란스럽긴 한데 이상하게 낳고 싶어. 내 생각은 어때? 펭귄이 물 위로 점프하는 모습을 역광 모드로 전환해봤다. 바닷물이 튀는 모습도 생생하게 잡을 수 있고 유형이 훨씬 아름답게 인화될 것 같다. 바다를 헤엄치는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무거운 삶이 피사체로 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버지 펭귄, 위험천만한 얼음 조각들과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천적들 틈에서 그릴 세월을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녀석들에게 오늘은 다른 제목을 붙여주고 싶다. 죽음보다 강한 자식 사랑이라고. 겨우 사진이나 찍어대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필사의 목이 전쟁 중인 펭귄은 오히려 행복해 보인다. 아이러니가 따로 없다. 바이오로깅 장치를 부착한 수컷 펭귄 한 마리가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기지에서 군서지까지 동호로 30여 분 걸어오는 동안 녀석만 생각했다. 거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게 거의 확실하다. 천적인 외벨 물범에게 잡아먹혔거나 빙산 조각에 사고를 당했을 확률이 높아. 온난화 때문에 빙산이 자꾸 녹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선임 말은 타당해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새끼 먹여 살리는 일에 사람의 영구 기대까지 업은 등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자꾸 두려워진다. 누구든 그 무엇이든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건 내게 악몽이다. 이래서 정을 주면 안 되는 거였다. 처음부터 철저히 영구 객체로 대한다는 철칙을 지키지 못했다. 이미 여러 번 체득해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으려고 세상 끝까지 도망쳐 왔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상처와 맞닥뜨린다. 돌아오지 않는 수컷 펭귄은 사실 그날 나를 알아봤던 것 같다. 바이오로깅 장치를 장착당하면서 녀석은 내게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나는 녀석에게서 추로 없는 정을 느꼈다.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오래전 겨울 새벽 먼바다로 떠난 남자의 눈빛이 어른거렸다. 비싼 기계 장치 날린 건 둘째치고 이건 뭐 짧은 3개월 연구과제 중요한 자료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선임은 짜증부터 냈다. 펭귄이 돌아오면 잠수 깊이를 측정하는 수심 기록계, 위치를 기록하는 GPS, 속도 변화와 행동 방향을 기록하는 가속도계 등을 분석하는데 데이터를 잃어버렸으니 연구 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긴 것이다. 킹 조지 섬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일정을 빼면 겨우 3개월 생태 연구 기간인데
축적 자료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자료 손실 때문에 선임은 짜증내고 있지만 난 녀석의 생존이 걱정이다. 속상하다. 기다리는 새끼 때문에 차가운 심해 어디쯤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암청색 바다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새끼들이 걱정돼 팀장님과 함께 분소지로 나왔다. 돌아오지 않는 수컷 펭귄 대신 모기를 구하러 갔는지 암컷 펭귄이 보이지 않는다. 그제와 어제 바람이 심해서 야외 조사를 못했는데 구한 새끼 2마리 중 1마리가 없다. 도둑 갈매기가 훔쳐갔는지도 모르겠다. 품어주는 부모가 없어 남은 새끼 1마리가 떨고 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부화해 열흘 정도 지난 새끼는 15cm 정도 자란 상태다. 불어오는 바람에 연약한 회색 솜털이 등 쪽으로 쏠리며 오소소 일어난다. 추워 보인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광폭한 눈바람, 블리자드가 불지 않고 있다. 중형 태풍급 블리자드가 일어나면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이 분다고 한다. 3년 전 블리자드 눈바람의 새끼들이 개죽음을 당했다는 팀장님의 얘기를 들으며 아찔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분서지를 돌아보곤 했는데 다행히 새끼들이 지금껏 잘 자라줬다. 홀로 있는 새끼가 가엾다. 살려내고 싶다. 천적이 잠입하거나 체온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다. 무엇보다 새끼가 바라보는 빙하 저쪽에는 영국산 지구본액 드레이크 패시지라고 명명된 거친 해협이 도사리고 있다. 아비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새끼는 성장에 치명타를 입을지도 모른다. 어떡하죠? 새끼가 위험한데.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순 없죠. 팀장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일침을 가했다. 그의 부드러움이 내 반감을 항상 가라앉혀버린다. 그의 말은 옳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연구자는 없다. 만약 도와준다면 연구물이 거짓이 된다. 고작 오염된 결과를 얻으려고 남극까지 온 건 아니다. 아버지가 탄 배가 침몰한 후 주변 사람들은 12살 소년에게 여러 말로 위로하려 들었다. 그래야만 하는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네 아빠 이제 고생 그만하라고 신께서 데려가신 거야. 천사표가 먼저 하늘 날아가는 법이야. 열심히 일하다 돌아가셨으니 자랑스러운 삶이었어. 오대양을 누비다 돌아가셨으니 나름 멋지게 사신 거야.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부질없는 변명 같았다. 그런데 당시 대학생이던 고종 사촌형의 냉담한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사람의 죽음도 자연 법칙이야. 거스를 수 없어. 형 말대로 죽음이 자연 법칙이라고 인지하니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도 대내 전두엽의 단순한 작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은 편안해졌다. 이상해요, 팀장님. 억지로 바이오로깅 장치를 부착당할 때 제게 보였던 녀석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김무진 박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펭귄의 실종도 죽음도 다 중요한 연구 데이터니까. 아비 펭귄이 돌아오지 않을 때 새끼가 겪는 위기 극복 과정을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하고 응원할 것 같지 않아요? 새끼 펭귄이 인간 호기심을 위해 마루타가 되는 거군요. 아비 펭귄의 실종이 흥미거리로 치부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람의 기대를 업은 아비 펭귄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길 바랄 뿐이다. 언제나 차분하고 대응 능력이 뛰어난 팀장님이 자기답게 설득하는데 더 이의를 제기할 순 없다. 겨우 살아낸 새끼 펭귄도 다 자라면 기어코 새끼를 낳으려고 둥지를 짓는 게 신기해요. 유전자에 그렇게 입력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말하기엔 저들의 행동이 너무 엄숙하거든요. 짝을 지어 새끼를 낳고 키우는 건 아무래도 본능이 아니라 인생의 경전 같단 말이죠. 때론 경건하기까지 하다니까요. 2월이다. 철수할 때가 왔다. 남극에 여름이 지고 있다. 여름 끝 무렵의 성향은 매일매일 천상의 거울처럼 황홀하다. 해는 내일 다시 뜨지 않을 것처럼 사력을 다해 붉은 빛을 바다에 토해낸다. 암청색 바다가 저녁마다 따뜻한 선홍색으로 물든다. 여름이 가는 게 못내 아쉽다. 그간의 연구 데이터는 동국극지연구소로 이미 전송되었고 다음 여름에 이어갈 프로젝트 계획도 수립되었다. 어젯밤 짐을 쌌다. 짐이랄 것도 없이 후드 달린 오리털 파코 2벌과 기모바지 몇 개, 세면 도구가 전부지만 몇 번이나 몽하니 앉아 펭귄들의 생애를 생각하곤 했다. 엄전한 위험과 생명력이 함께 깃든 이 땅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선임의 말대로 이젠 눈만 감아도 녀석들의 소리가 귀에 칩을 심은 듯 쟁쟁하게 들려올 테다. 정오 무렵 팀장님과 둘이서 마지막 생태 관찰을 나갔다. 다음 여름에 또 오지 않는다면 아마 펭귄들과는 마지막 인사가 될 터였다. 다 자란 새끼들의 아우성도 주변 풍경도 담고 싶어서 광학 카메라에 망원 렌즈를 띄웠다. 최장 원거리 풀 프레임으로 잡았다. 암청색 바다와 서서히 이끼가 사라지고 있는 땅이 카메라 안으로 시원하게 들어왔다. 김무진 박사, 다음 여름에 남극 또 올 거예요? 글쎄요. 한국의 겨울이 추우면 이것이 그리워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겨울이 따뜻할 리가요. 꼭 오겠단 말보다 더 확실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나요? 팀장님은 물론 또 오시겠죠. 그럼요. 인생의 경전 읽으러 와야죠. 세종기지 개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팀장님 연구 의지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연구 의지라기보단 펭귄을 통해 위로 받을 수 있어서 난 이 땅이 좋아요. 대단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다. 넌 지금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위로가 여기선 들리거든요. 내가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겨우 자식 둘 먹여 살리는 일이라 해도 나름 의미 있다는 걸 매년 확인하게 되니까요. 의미가 생기니까 적도를 넘어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가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바이오로깅 장치를 등에 업은 녀석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도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간 동안 추위에 떨던 새끼는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새끼의 성장기를 촬영한 일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실종된 아비 펭귄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녀석이 어느 심해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새끼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착각은 그저 오래된 습관일지도 모른다. 팀장님, 혹 다음 여름에도 제가 이곳에 온다면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비 잃고 추위에 떨던 새끼가 자기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경이로울 거예요. 분명. 어젯밤 짐을 싸고 있을 때 은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넉 달 만에 온 소식이었다. 문자 한 통이 뭐라고 두근거리기까지 했다. 요즘 극지연구소 트위터 제목이 너답지 않아.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몸은 건강한지, 자신의 고백은 생각해 봤는지, 다시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올 예정인지 무수한 질문을 한 문장 안에 다 담고 있었다. 나 역시 짧은 문장으로 은수에게 답을 보냈다. 이제 여긴 더 추워질 거야. 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한국에는 지금
봄이 오고 있을 것이다. 2월의 따스한 햇볕이 겨우내 얼어붙은 가지를 간지럽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수의 뱃속에도 생명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 킹 조지 섬을 떠나 돌아갈 때는 배를 타고 아르헨티나 최남단 도시 우수아이아까지 갈 것이다. 깊고 거대한 드레이크 해협을 직접 지나갈 것이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그곳엔 20년 전처럼 거친 파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아버지를 삼킨 바다를 뚫어지게 바라볼 것이다. 영국산 지구본에 명명된 드레이크 패시지를 건너가며 아버지 얼굴을 온전히 선명하게 기억해내고 싶다. 새벽녘 꿈을 꾸었다. 암청색 바다로 빨려드는 꿈이었다. 광폭한 눈보라와 함께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 심해로 밀려가는데 이상한 건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다. 수압을 체감하지 못하는 몸은 충만한 자유를 만끽하며 깊은 곳까지 헤엄쳐 내려갔다. 깊은 바다로, 더 깊은 바다로, 아주 깊은 바다로, 가장 깊은 바다까지. 고요하고 어두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해저였다. 어느 순간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다. 부드럽게 바닷물을 안으며 헤엄쳐 갔다. 멀리 등대가 서 있었다. 등대에서 두 줄기 빛이 뻗어나와 내 망막까지 와서 닿았다. 내 눈 안에서 빛은 파동을 타고 충만하게 일렁였다. 따뜻한 빛을 따라 계속 헤엄쳐 나아갔다. 등대를 자세히 보려 애쓰며 가까이 다가갔다. 가장 깊은 해저에 육중하게 서 있는 건 등대가 아니라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두 눈에서 푸른 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환하고 완전한 빛이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푸른빛. 놀라서 잠을 깼지만 땀을 흘리거나 헐떡이지는 않았다. 신기하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었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내일 출발하는 배는 아마도 안전하게 남미 대륙까지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아버지의 두 눈이 등대가 되어 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므로 23.5도 고개를 기울여야 볼 수 있었던 무시무시한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 아르헨티나 최남단 도시 우수아이아에 도착하면 은수에게 전화할 것이다. 그리고 물어볼 것이다. 은수야, 어떻게 하면 내게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을까?